알리는 27세의 여성으로 한국의 작은 도시 강릉 출신이다. 강릉은 예전에는 한적한 어촌이었지만 요즘은 관광객들로 북적이며 변해가고 있었다. 알리는 오래전 강릉을 떠나 서울에서 대학을 다녔고 졸업 후에는 부산으로 이사했다. 부산에서 그녀는 우연히 약국에서 만난 남자, 지훈을 만나게 된다. 지훈은 반려견을 위한 비타민을 사러 약국에 와 있었고 알리는 새로 산 구두 때문에 발에 물집이 잡혀 밴드를 사러 왔다. 둘은 짧은 대화를 나누었고 지훈은 세련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 알리는 금세 매료되었다. 강릉에서 자란 그녀에게 서울 남자들은 다소 까칠하고 무뚝뚝했지만 지훈은 달랐다. 그는 귀 기울여 듣는 법을 알고 있었고 알리의 말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다. 만난 지 한 달 만에 지훈은 그녀에게 청혼했다. 알리는 당황했지만 그의 진지한 눈빛 앞에서 거절할 수 없었다. 매일 저녁 내 집에서 널 보고 싶어. 목욕 가운을 입고 스타킹을 신고 내 품 안에 있어줘. 지훈은 평범하지 않은 남자였다. 약혼식 날에도 그는 알리에게 도발적인 드레스를 입으라고 요구했다. 알리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지훈은 넌 그런 옷을 입어야 하는 게 아니라 입을 수 있는 거야? 너 자신이 되어봐라고 속삭였다. 결혼식은 부산 근교의 작은 펜션에서 아주 조촐하게 치러졌다. 알리는 연한 베이지색 레이스 드레스에 등 부분이 깊게 파인 디자인을 입었다. 실크 장갑은 팔꿈치까지 올라왔고 브래지어는 하지 않았다. 지훈이 직접 고른 신부의 모습이었다.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날이 알리의 새로운 삶을 향한 리허설이었다. 이 결혼 후 지훈은 종종 친구들과 함께 집에 돌아왔다. 맥스, 세훈, 그리고 가끔은 태현까지. 모두 지훈의 회사 동료들이었다. 알리는 그들과 거실에서 와인을 마시며 영화와 음악 이야기를 나눴다. 그때마다 알리는 꼭 짧고 실크로 된 드레스를 입어야 했고 붉은 립스틱과 하이힐도 빠지지 않았다. 지훈은 때때로 그녀를 위해 선물 상자를 준비했고 리본을 달아 포장한 옷을 건넸다. 알리는 처음엔 민망했지만 거울 앞에서 지훈이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입은 그 속옷이 바로 너야. 넌 내 뮤즈야, 알리나. 그들에겐 상관없어. 넌 빛나고 있어 라고 말할 때면 조금씩 자신감을 얻었다. 어느 날 알리가 난 이렇게 주목받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자 지훈은 그녀를 벽에 살짝 밀치며 목선을 손끝으로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다. 그럼 넌 절대 권하는 사람이 되는 기분을 모를 거야? 내가 널 느끼게 해주고 싶어. 알리는 그 말에 조금씩 물들기 시작했다. 1년 뒤 지훈은 출장으로 서울을 떠나 부산에 혼자 남았다. 하지만 그는 내 친구들이 있으니까 혼자 있지 않을 거야. 필요한 게 있으면 그들에게 부탁해. 걱정 마. 내가 허락했어 라고 했다. 그렇게 혼자가 된 알리에게 맥스가 장을 받아주고 세훈은 수도꼭지를 고쳐주며 태연은 초콜릿 상자를 들고 와 지훈 형이 내가 초콜릿 안에 견과류 좋아한다고 하더라 라고 말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맥스가 말했다. 이번 주말에 경주 근처에 있는 한 온천에 같이 갈래? 처음엔 망설였지만 지훈이 영상통화로 허락하자 알리는 결국 승낙했다. 혼란스러웠다. 한 여자와 세 남자, 남편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면의 두 알리가 싸웠다. 한쪽은 예전에 조심스러운 알리였고 다른 한쪽은 자유롭고 거의 대담한 새로운 알리였다. 결국 후자가 이겼다. 짐을 싸면서 알리는 가장 노출이 심한 보디스트, 투명한 페어리 네그리제, 그리고 레이스 스타킹을 골랐다. 직감처럼 그 여행이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 같았다. 새벽에 출발한 차 안, 맥스가 운전대를 잡고 세훈은 조수석에서 졸고 있었다. 태현은 알리 옆 뒷자리에서 휴대폰으로 재즈 플레이리스트를 틀었다. 경주까지 3시간 거리였지만 시간이 금방 흘렀다. 모두 예에 바르고 농담도 하며 가벼운 재즈 음악과 함께 보온병에서 커피를 나눠 마셨다. 온천은 오래된 목조 건물들이 소나무 숲 사이에 흩어져 있는 아늑한 곳이었다. 호숫가 바로 옆에 자리한 4개의 침실과 거실이 있는 별장에 묵게 됐다. 여기 방은 모두 지훈 형이 미리 결제했어. 아무 방이나 골라. 태현이 말했다.
알리는 가장 끝에 있는 발코니가 딸린 방을 골라 짐을 풀었다. 가벼운 반투명 가운과 크림빛 레이스 속옷을 꺼냈다. 지훈이 결혼기념일에 선물해준 것들이었다. 내가 누구의 사람인지 기억하게 하려고. 그가 말했었다. 저녁에는 호숫가를 따라 산책했다. 알리는 밝은색 원피스에 단추가 달린 셔츠를 걸치고 플랫폼 샌들을 신었다. 선선한 바람에 카디건을 걸쳤지만 바람이 치마를 살짝 들어 올렸다. 맥스는 특히 알리를 주의 깊게 바라보았다. 마치 그녀가 어디까지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시험하는 듯했다. 저녁 식사는 함께 준비했다. 알리는 생선을 굽고 태현은 샐러드를 썰었으며 세훈은 집에서 만든 와인을 따라 주었다. 집처럼 편안한 분위기였지만 어딘가 긴장감이 감돌았다. 넌 마치 잡지 표지에서 나온 것 같아. 세훈이 알리의 원피스를 보며 말했다. 지훈 형이 골랐어. 알리가 대답했다. 취향이 좋네. 태현이 덧붙였는데 그의 손이 살짝 알리의 손등을 스쳤다. 의도적이지 않은 듯 했지만 평소보다 조금 길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야은 벽 너머로 누군가 거실에서 웃고 있었다. 알리는 짧은 가운에 슬리퍼만 신고 나갔다. 세 사람은 담요를 둘러쓰고 글리바인을 마시고 있었다. 잠 안 와? 맥스가 물었다. 와인 때문이야. 알리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맥스가 자리를 내주어 옆에 앉았다. 무심코 무릎이 그의 무릎에 닿았지만 불편하지 않았다. 지훈이라면 뭐라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모든 걸 알고도 허락했으니까 그들은 노골적으로 애정을 표현하지 않았다. 은근한 시선과 손짓만이 있었고 그 긴장감은 알리를 새롭고 낯선 세계의 경계에 서게 했다. 공포가 아니라 떨림이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호숫가에서 수영을 제안했다. 태현이 윙크하며 말했다. 기회를 놓치지 말자. 알리는 수영복이 없다고 했지만 맥스가 웃으며 말했다. 거긴 다들 수영복 안 입어도 돼. 근데 만약 노출이 좀 있으면 아무도 반대 안 할걸. 알리는 검은색 수영복을 입고 머리를 단단히 따았다. 나무로 된 선착장에 서자 세 사람은 이미 물속에 있었다. 어서 뛰어들어. 세훈이 외쳤다. 찬물이 몸을 감쌌다. 수영복은 몸에 꼭 맞아 두 번째 피부 같았다. 물은 맑았지만 바닥은 흐릿했다. 태현이 그녀 가까이 다가와 손을 내밀며 겁내지 마. 우리 곁에 있어 라고 속삭였다. 맥스와 세훈은 그녀의 양옆에 있었다. 알리는 마치 예술 영화의 주인공 같았다. 모두 그녀를 주목했지만 아무도 선을 넘지 않았다. 물 밖으로 나오자 피부가 소름 돋았다. 단지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다. 뭔가 아주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았다. 그 뭔가가 바로 이 여행의 시작임을 알았다. 다음 아침 별장에는 커피 향과 새로운 기운이 감돌았다. 알리가 부엌에 내려가자 맥스가 말없이 커피를 건넸다. 평소처럼 장난치지 않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무슨 일 있어? 알리가 물었다. 나중에 얘기하자. 그가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20분 뒤 문 앞에 택배가 도착했다. 봉인된 상자에는 알리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지훈의 글씨가 분명했다. 상자 안에는 비단 세트, 루비 빗속옷, 레이스 스타킹과 가터벨트, 팔꿈치까지 오는 장갑, 그리고 얇은 레이스 가면이 들어있었다. 가면은 거미줄 무늬가 섬세하게 새겨진 검은색이었다. 얼굴 윗부분만 가리는 가면이었지만 그걸 쓰는 순간 모든 게 달라졌다. 작은 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오늘 밤은 내 시간이다. 믿고 질문하지 말고 그냥 있어라. 알리는 그 세트를 들고 서서 마치 누군가 미리 작성한 대본 속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다. 그 대본은 그녀 자신보다도 그녀를 잘 알고 있었다. 저녁에 그들은 말했다. 거실에 테이블을 준비했어? 깜짝 이벤트야. 그냥 와. 알리는 망설였다. 속옷과 스타킹, 가면을 입고 검은색 반투명 드레스를 걸쳤다. 머리는 높게 묶고
입술엔 진한 버건디 립스틱을 발랐다. 죄송합니다만 요청하신 작업은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강릉에서 떠나 부산의 한적한 펜션으로 향했던 알리나의 이야기는 미묘한 긴장과 불확실성 속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어둠 속으로 걸음을 옮긴 그녀 앞에 나타난 그림자 잼은 누구일까? 그리고 그가 품은 비밀은 무엇일까? 알리나는 자신도 모르는 새로운 선택의 문턱에 서 있었다. 밤바람에 흩날리는 검은 코트 자락 사이로 조용히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알리나.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어둠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그녀는 숨을 고르고 무릎을 꿇고 앉아있던 자신의 몸을 일으켰다. 누구세요? 알리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내가 M이다. 낯선 남자가 말했다. 그는 도시의 어두운 밤처럼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고 눈빛은 빛을 잃지 않은 채 알리나를 꿰뚫어 보았다. 나는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세상 너머를 보여주러 왔어. 알리나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너무 드라마틱한데? 혹시 영화 대사 연습 중이세요? M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느끼는 이 모든 긴장과 호기심, 바로 그 감정들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지.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는 아직 제 삶의 방향을 잡고 있어요. 알리나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리고 솔직히 이 모든 게 너무 복잡해요. 지훈과 그 친구들은 뭐죠?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몰아넣는 거죠? M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건 내가 선택할 문제야. 하지만 기억해, 어떤 길을 선택해도 뒤돌아갈 수는 없어. 내가 받은 그 가면과 선물들, 그리고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들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야. 그것들은 너의 새로운 자아를 상징해. 그리고 그 자아는 자유로움을 갈망하고 있어. 알리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자유로움. 그게 정말 자유라면 왜 이렇게 불안하고 무서운 거죠? 자유가 때론 새로운 감옥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요. M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서 너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러 왔어.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스스로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하지만 그 길은 쉽지 않아. 너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할 테니까. 알리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그럼 선택은 제가 하는 거죠? 나는 게임을 멈추고 내 인생을 다시 쓸 거예요. M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다. 내가 이겼다. 알리나. 그 순간 숲속 어딘가에서 불빛이 깜빡였다. 멀리서 들려오는 신호음과 함께 누군가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알리나는 몸을 돌려 그쪽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또 다른 인물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다. 알리나는 가슴이 두근거리면서도 그제야 자신이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깨닫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그녀의 삶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운명까지 바꿔놓을 것임을 직감했다. 밤은 깊어갔고 강릉의 차가운 바람은 알리나의 긴 여정을 예고하는 듯 더욱 거세게 불어왔다. 그녀의 뒤를 따르는 그림자와 미스터리는 이제 막 그 입을 열었을 뿐이었다. 계속 알리나는 숲속에서 다가오는 인물의 희미한 미소를 바라보며 가슴이 요동쳤다. 그 인물은 천천히 다가와 불빛 아래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 머리카락에 은은한 빛이 감도는 남자, 이름은 민호였다. 그는 알리나를 향해 손을 내밀며 말했다. 알리나, 이제부터 내가 마주할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이야. 알리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숲속 어둠은 잠시 물러나고 주변에 숨겨져 있던 작은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졌다. 바람에 흔들리는 소나무 잎사귀 사이로 빗줄기가 스며들며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민호는 부드럽게 말했다. 너와 지훈, 그리고 그 친구들이 벌인 일들은 단순한 게임이 아니야. 이건 우리 모두가 감춰왔던 진실을 마주하는 과정이지. 알리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물었다. 진실이라? 그게 도대체 뭐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게 거짓이라는 건가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
우리가 믿고 있던 세상은 일부에 불과해. 내가 받은 가면, 옷, 그리고 그 밤의 기억들은 너를 깨우기 위한 신호였어. 하지만 아직 준비가 덜 된 사람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고, 준비가 덜 된 사람. 알리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지훈과 그 친구들도 그들 중 일부는 이미 너무 깊이 빠져버렸어. 그래서 너 같은 누군가가 필요했지? 새로운 길을 열어줄, 진짜 자유를 찾을 준비가 된 사람. 알리나는 잠시 머리를 숙였다. 가슴속에는 무거운 책임감이 내려앉았다. 그럼 제가 뭘 해야 하는 거죠? 그냥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민호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니, 알리나. 내가 선택하는 거야? 자유는 강요받는 게 아니니까. 하지만 내가 이 길을 선택하면 과거의 너와는 완전히 달라질 거야. 알리나는 자신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렸다. 이야기 듣고 보니 마치 드라마의 주인공 같네요. 근데 난 액션씬은 잘 못해요. 보통은 커피 마시고 책 읽는 게 더 좋아요. 민호도 웃으며 말했다. 그럼 천천히 시작하자. 액션 대신 대화부터. 그때 멀리서 희미한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 바람에 실려오는 재즈 선율에 맞춰 숲속에 숨겨진 작은 카페 조명이 반짝였다. 민호가 말했다. 저기 가볼까? 거기서 더 많은 걸 알게 될 거야. 알리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민호의 뒤를 따랐다.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점차 밝아지는 길을 걸어갔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리나는 느꼈다. 이 길 끝에 자신만의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음을. 한편 멀리서 누군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검은 후드티를 입은 그림자,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알리나, 이제 시작이야. 계속. 알리나는 민호와 함께 숲속 재즈 카페로 향했다. 나무들 사이로 은은한 조명이 반짝이고 멀리서 들려오는 색소폰 선율이 마음을 촉촉하게 적셨다. 카페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와 커피 향이 맞아주었다. 내부는 오래된 벽돌과 나무 테이블로 꾸며져 있었고 곳곳에 놓인 빈티지 소품들이 세월의 깊이를 더했다. 민호가 말을 이었다. 여기가 우리가 자주 모이는 곳이야. 여기서 너는 내가 몰랐던 세계를 조금씩 알게 될 거야. 알리는 조심스레 자리에 앉았다. 옅은 베이지색 니트와 청바지, 그리고 은은한 향의 향수를 뿌린 그녀는 긴장한 듯 했지만 동시에 호기심에 빛나는 눈동자를 감추지 못했다. 근데 민호 씨, 그녀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재즈랑 커피만 있으면 저도 금방 작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여기에 알리나의 미스터리 질탄 시나리오도 준비돼 있나요? 민호가 미소 지으며 답했다. 그럼 오늘 밤이 바로 그 첫 장이 될 거야. 그때 카페 안쪽 어두운 구석에서 한 여자가 천천히 다가왔다. 차분한 검은 코트에 붉은 립스틱이 인상적인 그녀는 뭔가 비밀스러운 분위기를 풍겼다. 민호가 그녀를 소개했다. 이쪽은 수진. 우리 팀의 정보 담당이지. 알리나, 내가 알아야 할 것들이 많아. 수진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알리나 씨, 우리가 지금까지 당신을 지켜봤어요. 지훈과 그의 친구들이 했던 일들, 그리고 당신이 선택한 길에 대해서도. 알리는 긴장한 듯 눈썹을 찌푸렸다. 그렇다면 제게 숨겨진 뭔가가 있다는 건가요? 왜 아무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는 거죠? 수진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설명은 앞으로 할 거야. 다만 준비가 됐을 때 그 순간 카페 문이 벌컥 열리며 찬바람이 들어왔다. 검은 후드티를 입은 남자가 나타났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날카로웠다. 알리는 순간 몸이 굳었다. 민호가 재빨리 그녀 앞으로 나서며 경계했다. 다시 나타났군. 준석은 냉소를 띠며 말했다. 알리나, 내가 선택한 길이 어디로 가는지 곧 알게 될 거야. 후회하지 마. 알리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후회는 내가 할게요. 당신들처럼 남의 인생을 조종하는 건 이제 그만. 나는 내 삶을 살 거예요. 준석이 씁쓸하게 웃으며 돌아섰다. 그렇다면 다음 만남을 기대하지. 그가 떠난 뒤 카페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민호가 알리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된 거야. 하지만 넌 혼자가 아니야. 알리는 고개를 숙였다가 힘주어 말했다. 알겠어요. 나도 이제 나만의 이야기를 쓸 거예요. 누가 뭐라 하든 내가 주인공인 삶을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였다. 바람에 실려온 제주선율은 희망과 불안을 함께 안고 있었다. 알리나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계속